코스닥의 상승과 하락 종목 개수를 보면 참 극단입니다. 어제는 1,200개 가까운 종목이 떨어지더니 오늘은 또 순식간에 1,000개 이상의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 치고는 어찌 보면 지수는 좀 덜 변동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극명한 쏠림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게 될 것인가 시장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누면서 종목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장 코스닥에서 곳곳에서 이제 오르는 종목들 반도체, 오락 문화부터 해서 갖은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또다시 목표가 달성을 하는 종목이 등장했습니다. 과장님과 사실 거의 매주 목표가 달성 종목들을 하나씩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엔 레이입니다. 오늘 시가 기준으로도 최고가 기준으로도 이미 좋은 수익이 나 있는데 레이에 대해서 AS 좀 부탁드릴게요. 목표가 32,000원 주셨었거든요. 지금 제가 시세는 보지 못했는데 일단 레이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 때문에 시장 같이 조정 좀 받다가 다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유가 좀 있는데 IDS라고 해가지고 그 글로벌 덴탈 박람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최대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레이의 어떤 그 디지털 솔루션 같은 것들이 아마 해외 회사의 고객들에게 상당히 좀 인상적인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강한 모멘텀을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IDS에서의 글로벌하게 이제 선보이면서 전 세계에서 이 덴탈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수급이 유입되는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하나 이제 이슈가 있어요. 이 덴탈 쪽의 강자. 라고 하면 이제 임플란트 쪽에 이사가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약간 공개 매수하면서 상장 폐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기관들의 선택지는 사실 굉장히 좁아집니다. 덴티움이나 아니면은 레이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면 아마도 수급은 더욱 더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레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속 보유? 네, 지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이에 대해서 저희 AS 받아봤고요. 시장 코멘트도 나누겠습니다. 확실히 한 2주 동안 SBB 사태부터 시작돼서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리퍼블릭 이슈까지 막 여러 이슈를 거쳐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만 보면 지수로는 나름 견조했습니다. 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금융권의 리스크, 변수 이런 게 있다면 미리 좀 점검 받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 저희 요즘 그 한국을 배달의 민족이 아닌 배터리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배터리가 지켜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가 지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셀사들도 사실 지금 IRA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제가 볼 때 기대감이 오히려 매크로의 상황을 좀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식 시장은 좋았는데요. 사실 채권 시장은 제가 세 가지의 지표를 반드시 계속 체크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과거 2008년도 그 다음에 팬데믹 요때하고 리보, 테드 스프레드,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를 계속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보는 사실은 어제까지 역전이었어요. 네, 그런데 정상이 됐고요.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0.5 이상이 제가 약간의 좀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게 0.7까지 튀었습니다. CS 터졌을 때. 이제 0.7까지 튀었다가 0.52로 살짝 지금 내려와 있지만 여전히 좀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는 5 이상에서 항상 이제 모니터링 이제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게 계속 이제 5 이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식의 전체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이런 채권 시장에서의 그 어떤 시그널들 계속 체크는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시장과 함께 채권 시장에 있을 변수들도 미리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 거고 저희 2차 전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민족이 됐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 어제 장 막판의 변동성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조금 자금이 빠질 조짐이 보인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동안
뭐 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도 계속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시장에 맡겨야 되는 판단 같기도 한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2차 전지 전략, 변동성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에서는 2차 전지 상승이 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시세가 말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이렇게 성장 산업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어떤 이 차트의 관점으로 보면 좀 급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이 몰렸던 어떤 집중도가 좀 분산이 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 이제 며칠 전부터 나오는 반도체나 이런 다른 섹터로의 확산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여기다가 정고점 부근에서 뭔가 이제 어제 개인 투자자 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개인의 어떤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좀 뭔가 이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쏠림이 조금 완화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이제 IRA 아마 이제 세부안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응은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마침 지금 반도체가 바닥에서 굉장히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반도체에서의 그 지금 바닥에서 바이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관 쪽하고 외국인의 수급을 잡아먹게 된다면 네.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수급 청소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2차 전지는 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따지면서 매수를 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비교했을 때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는 너무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뭐 보여주셨던 그 이야기 기억나요? 왕이 귀환하면 백성이 머리를 네. 조아린다. 네, 그 수급적인 흡수, 반도체 섹터가 언제나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런 시세가 나올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이 수급적인 불리함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 얘기를 주셨어요. 하지만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코멘트도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이제 사모펀드나 이제 기관 측의 수급 동향을 좀 살피고 있는데 열어보시죠. KH바텍이나 PI첨단소재 OLED 쪽도 보이고 뭐 반도체 쪽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저는 일단은 사모펀드 연기금 수급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 2개를 좀 꼽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상지엔터. SAMG 엔터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역시나 근데 반도체이기도 하고 AI 관련주이기도 한 이스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SAMG 엔터부터 가볼게요. 이 종목도 뭐 보험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SMG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는 이슈는 이제 오버행이죠. 네, 사실 주가가 처음에 이제 많이 상승했다가 상장 이후에 최근에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4만 원, 5만 원대 부근에서 많이 물려 있으실 건데 오버행 이슈가 저는 조금 일단락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어제 부각이 되면서 어제부터 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다음 주에 조금 모멘텀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좀 급등하는 움직임이 보여졌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3월 27일 날 자체 온라인몰을 오픈을 합니다. 모션 퀴즈. 예, 네. 이게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제 신호탄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자체몰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죠. 그러다 보면 그거는 실적의 상향 요인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월 30날 KBS에서 이제 원래 이제 티니핑, 캐치 티니핑이라고 하는 게 여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중점을 해서 타겟해가지고 만든 IP고 이제 남아들에 대한 타겟 IP가 좀 부족했는데 요게 이제 메탈 카드봇이라는 게 새로 나옵니다. 네. 새로 나오고 아마 이제 방영되고 반응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IP 잘 만들던 회사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 연령대 그 타겟하는 연령대가 가장 좋아하는 요소들 많이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노리는 건 MD
네, 로봇. 굿즈 판매겠네요. 네. 결국.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로봇을 또 이제 자사몰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선순환 구조가 지금 맞물려서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3월 말에 오픈하는 자체 그 이모션 캐슬이라는 플랫폼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MD를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그 뭐 그러니까 MD라고 하면은 이제 장난감 네 라든지 뭐 옷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온라인물과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기 네. 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마진율이 상당히 좋고 또 실적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모멘텀이 이제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을 비롯한 해외 매출이 본격화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4월 1일부터 캐치 티니핑이 지상파 방영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티니핑은 OTT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JV를 통해서 네, 직유통도 지금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 직유통 형태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요게 영업마진율이 15%예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영업이익 217억. 흑자 전망 예상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도 좀 좋아지는 국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따져서 펄을 계산해 봤을 때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전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유통을 시작했기 때문에 밸류는 저평가 국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캐치티니핑 인형 몇 개 이제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 닉네임이 탕진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파산핀, 뭐 탕진핀 뭐 많이 붙죠. 관련해서 사업 확장에 대한 뭐 일정들도 자세히 잡아주신 만큼 이 종목 수급적인 흐름들 더 추적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하나가 앞서 이스페타시스도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와, 이 종목도 올해 너무 좋았네요. 국내에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는 뭐 로봇도 가고 우주항공도 가고 2차 전지도 다 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지금 가장 주도 테마는 AI밖에 없습니다. AI로 대장주가 이제 엔비디아가 아주 앞서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프라 단이 필요한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를 상용화하는 시점에 대해서 힌트를 줬죠.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본격적인 상용화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상용화되려면 한 1년 전부터는 인프라 단위 투자가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서버나 이 칩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고다층 기판, 서버에 들어가는 고다층 기판을 하고 있고 실제 주요 그 고객사가 엔비디아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주로 꼽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밸류가 너무 싸죠. 네, 10배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AI의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어떤 올해 영업이익 1,360억의 컨센서스는 이런 AI가 없을 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컨센 상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니었는데 성장주가 돼버린 네 그러면 이제 멀티플을 좀 다르게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IT 쪽에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단에서는 생성형 AI의 인프라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는 뭐 대덕전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TSMC로 지금 AI 칩 주문을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실제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5나노, 4나노 쪽을 원래 애플이 거의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3나노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4나노, 5나노의 이 쪽을 엔비디아의 지금 AI 칩 수요가 거의 다 차지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스페타시스에게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가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MLB 공급망 같은 경우는 탈중국화 여기에 또 수혜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다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점유율을 거기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클이 왔을 때 반도체의 업사이클이 왔을 때 상당히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도 지금 풀캐파 가동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가시성은 여전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도 주요 고객사지만 뭐 구글, 마이크론
예, 이런 회사들이 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인텔의 서버용 CPU, 네,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와 아마 맞물려서 서버 또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LB 수요 개선에 대한 좀 탄탄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사 다변화와 성장주가 아니었는데 플러스 성장주 모멘텀을 같이 받았다라는 점에서 수급적인 이 특징주 이스페타시스 꾸준히 관심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답변 주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잔금 해제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 보니 테스입니다. 최악의 반대말은 기회. 한 요 며칠 흐름은 꽤 좋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때 막 테스형 얘기 나올 때 이후로 관심을 전혀 못 받았잖아요. 네. 최악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막 관심 받고 반짝이는데 이게 기회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반도체 보셔야 될 것 같다. 예, 여전히 반도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지금 이제 담고 계시는 분과 안 담고 계시는 분은 하반기에 수익률이 많이 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테스는 그냥 메모리 쪽에 매출액 비중이 99%가 있기 때문에 낸드나 디램 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운사이클의 최악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업사이클일 때는 이런 종목들이 또 가장 최선의 종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워낙 지금 싼 상황이고, 그러니까 싸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네. 여의도의 뭐 매니저분들도 여전히 좀 명언처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말씀은, 반도체나 IT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여전히 저는 IT 관련된 종목, 특히나 반도체를 투자하실 때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당히 고퍼죠. 실적이 올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전략을 펼쳐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그 반도체 장비 업황은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제가 탐방을 다녀보면 정말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악인 상황은 곧 업황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실적 성장이 내년에 이제 좀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근거는 그냥 업사이클만이 아니고요. 업사이클 플러스 신규 장비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가 올 한 해 동안 랜드와 파운드리 향 국산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향후에 P3, 삼성전자 향 P3나 P4, 그다음에 테일러,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M15, M16 쪽에 투자가 이제 시작될 때 저는 그때 아마 큰 좀 사이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플라즈마 세정 장비라고 해서 요게 고객사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요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캐펙스 축소 시기이기 때문에 당장 매출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글로벌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사실 이거 독점하던 장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산화했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라즈마 세정 장비 이러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네. 세정이라는 거에 키워드 맞춰가지고 그냥 뭘 깨끗하게 웨이퍼를 해주는 그런 느낌 맞죠? 네, 맞습니다.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이제 세정 장비를 만드는 건데요. 이 웨이퍼 위에 그 불필요한 잔류물을 이제 제거하는 세정 공정 방식이 크게 이제 습식, 건식, 증기 세 종류인데, 플라즈마는 이제 건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식은 기존에 있던 이제 세정 장비에 비해서 공정 제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절연막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장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포토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미세화 공정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점차 증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테스가 개발한 로우 K
관련된 세정 장비는 앞으로도 좀 많이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수요에 대한 기대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지금 낸드 업황 회복 기대감이 SK 주가에도 지금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캐펙스 하향은 곧 이제 그 수요 확대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업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위기를 기회로 MS를 확 늘려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높은 테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기준으로 해서 PBR 한 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최근에 올랐지만 여전히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사이클에서 그 점유율 MS를 확 늘려갔을 때 더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테스 말씀해 주신 거고 PBR 한 배 수준 뭐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겁니다. 가격 라인을 좀 설정을 해볼게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목표가 27,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의 목표 주가 주셨고 손절 라인 25,000원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들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